외국인 기관이 계속 반도체만 살까?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게 최근에 4월 달에 많이 팔았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퓨처, 포스코홀딩스를 5월 달 들어서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많이 팔고 있어요. 네. 그냥 줄기차게 포스코홀딩스는 파는데 그나마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퓨처엠, LG화학은요. 4월 달에 팔았던 거 5월 달에 다시 사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도 안 사다가 SK 이노베이션까지 배터리 셀 업체를 이제 외국인은 밀려고 하는지 이 배터리 셀 3사에 대한 수급은 굉장히 좋은 현황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줄창 팔고 반도체만 사다가 지금 조금 스탠스가 변경돼서 배터리하고 그 반도체를 좀 같이 혼용해서 가져가려는 모습이 좀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배터리에 대한 굳건함,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배터리 팔지 않고 갖고 있는 한 배터리가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이 물론 이자를 내면서 계속 공매를 치고 있지만 그 공매도 물량이요. 에코프로만 1조가 넘고요. 2차전지 전체 5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럼 결국은 갚아야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크게 터질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가 지금 57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딱 그 57만 원이 그 57만 4천 원인가가 공매도 그 물량 평단가 그 외국인 기관들 공매도 평단가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이 77만 원까지 회복이 됐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물론 에코프로에 대한 뭐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개별적인 호재도 많지만 이런 그 공매도 갚는 대차를 상환하는 이 수급도 만만치 않게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반기에도 네. 좀 2차전지 흐름이 네. 주도주로서 네. 좀 자리매김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게 참 어려운 게요. 네. 사실은 양극재만 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대주전자재로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먹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대주전자재료가 제일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도 주가 다 빠질 때 지금 딱 에코프로하고 대주전자재료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재 집중돼 있던 그 소위 쏠림 현상이 음극재라든지 아까 말한 또 외국인과 기관이 밀고 있는 배터리 셀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장비 회사나 또 재미난 뭐 이렇게 약간 틈새 시장 TCC 스틸 같은 거는요. 그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요런 회사들 그리고 뭐 장비 회사들의 뭐 윤성 FNC, DNT 이런 그러니까 저는 배터리가 강력하다고 보는 이유가 특정 기업만 잘하는 게 아니고 생태계가 너무 잘 되는 거죠. 장비도 우리가 1등, 소재도 1등, 셀도 1등.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잘 돼 있는데 생태계 내에서 양극재만 주목받았다면 좀 이런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양극재만 매출과 이익이 50%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음극재도 매출과 이익이 100%씩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셀 회사들도 그 덩치가 큰 LG엔솔은요. 재밌는 건 네이버 금융의 실적 추정치가 안 빠지고 계속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네이버 금융이 뭐 추정치가 맞다 안 맞다고 논란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네이버 금융이니까 네이버 금융의 추정치가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삼성 SDI는 조금 실적이 빠지는데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엔솔은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게 너무 좀 특징적이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단에서도 LNF,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퓨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G화학 이렇게 있잖아요. 5대천하. 유일하게 LG화학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좋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LNF나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비는 조금씩 또 실적 추정치가 빠져요. 그래서 그건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고요. 양극재 실적 추정치 보면 이게 제가 그 어제 종가까지 업데이트 된 거거든요. 6월 18일 기준으로 LG화학이 3년 매출 증가율은 22%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48%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포스코퓨처엠은 2025년까지 3년 평균이 54%고요. 영업이익 79%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46% 매출 증가율 나오고요. 평균 영업이익은 47%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에코프로비엠도 50% 가까이 나오는 거죠. 네. 코스모 신소재가 실적 추정치가 없었는데 최근에 나왔는데 보니까 매출 증가율은 79%가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90% 가까이 나와요. 89%. 네. LNF가
매출 증가율 51%, 영업이익 증가율 54% 나오니까 이게 지금 5대 천왕의 평균 매출 증가율이 51%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63%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이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평균 5대 천왕 평균보다 매출 증가율이 높거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거는 당연히 숫자가 찍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싸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주가 탄력도가 좋았던 게 포스코 퓨처엠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매출과 이익의 평균이 60%가 넘었고 코스모 신소재가 매출과 이익의 평균이 80%가 넘었으니까 코스모 신소재하고 포스코 퓨처엠 계속 비싸다 뭐 욕도 많이 먹고 그러지만 뭐 기관이 미는 종목이 아니야 그러지만 숫자가 제일 잘 나와요 사실은. 네. 네이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랑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았는데 반대로 실적 추정치가 계속 아까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LG화학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나도 못 올랐는데 최근에 주가 빠질 때 덜 빠지더라고요 LG화학이. 그래서 저는 계속 LG화학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주가 측면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상승률은 제일 높지만 아까 말씀드린 캐펙스 투자, 실제 매출과 이익이 찍히는 캐펙스로 인한 매출과 이익 증가폭은 에코프로 BM이 제일 높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다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5대 천왕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숫자가 뭐 1, 2% 빠지는 거는 그렇게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어느 업종이든 사실 계속 상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는데 또 계속 빠지기만 하지 않거든요. 2차전지 30% 조정받을 때 계속 빠질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2차전지 계속 집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고 싼 여부를 떠나서 계속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들고 갈 거면 2차전지의 비중을 높이되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를 담는 것보다는 반도체가 지금 싸다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실 많이 올라갔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저점 대비 57% 정도 올라왔고요. 하이닉스가 딱 50% 넘게 올라오니까 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봤더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의외로 공매를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차전지에 집중하면 2차전지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크니까 2차전지를 주력으로 하되 예를 들어 뭐 2차전지 6 하면 나머지 3이나 2 정도를 업종을 분산하는데 업종 분산을 저는 아예 관심이 없네요. 아예 그냥 사람들 아까 말한 기관의 빈집 화학. 네, 빈집인데 뭔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보여주는 화학이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건설기계 중장비나 이런 쪽은 완벽하게 지금 턴어라운드 돼서 불과 2년 전부터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급이 비어 있거나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업종. 근데 그거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실적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턴어라운드 됐다고 말하기는 신호가 확실한 신호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싼 건 맞는데 싸다고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랑 또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게임 업종이 그렇거든요.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은 엄청 싼데 네. 싸다고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2차전지가 여전히 매력적인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는 그래도 AI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이닉스 정도가 네 종목 중에는 하이닉스가 제일 매력적이고 그 HBM. 네, 맞습니다. HBM 광대역 반도체 관련돼서 제일 그래도 매출의 포지션이 지금 10% 미만인데 뭐 2026년까지 40%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AI 반도체 관련돼서 삼성은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그 서버에 관련된 반도체가 지금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AI 반도체 가장 큰 수혜는 아까 말씀드린 HBM 관련된 광대역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하이닉스가 제일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를 지금 시점에서 사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하이닉스 좀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글쎄요 한 30% 정도 조정이 나온다?
그럼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긴 해요. 그거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30% 빠졌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돌아올 것이라고 보는 화학이 여기서 가격이 더 빠져서 한 10% 정도 빠졌으면 하이닉스랑 30% 빠진 하이닉스나 10% 빠진 롯데케미칼 그 두 개는 엄청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고민해도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화학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굳이 실적이 찍히는 거. 2차 전지 빼고 보면 예, 그쵸.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실적은 올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내년에 좋아질 텐데 하이닉스는 올해는 이제 완전 죽순 거고 내년에 좋아지는 거고요. 화학은 당장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거라서 아마 그 실적 반영되는 실적의 소위 말하는 그 반영 시기 자체가 화학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하이닉스 30% 빠진 거랑 화학은 2년 내내 빠졌거든요. 화학은 그래프 보시면. 화학은 뭐 52주 최저가 수준이고 하이닉스는 30% 빠져도 여전히 싸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싼 걸로 측면을 보면 저는 화학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일단 양극재 그때 좀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증가율하고 이익 증가율 제일 커야 되잖아요. 숫자가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표 보시면 음극재 도전제의 6월 18일 기준으로 매출 증가율하고 이익 증가율 표인데요. 네. 역시나 최근에 좀 줄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좀 대주전자재로 최근에 레포트 나온 것 중에 하나 실적을 많이 깎은 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평균 매출 증가율이 56%가 나오고요. 네. 영업이익 증가율 103%가 나옵니다. 대주전자가요? 네, 대주전자재가. 와.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실적 가시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좋은 회사가 제이오거든요. 제이오가 매출 증가율이 44%,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가 나오는데 제이오는 계속 실적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계속 실적이 올라가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계속 3년 동안 계속 실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회사인데 제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 전환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제이오도 아이템은 나쁘지 않아요. CNT 도전제에 들어가는 분산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제이오는 실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라고 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안정성이 대주전자재료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장은 음극재, 도전제, 첨가제 중에 대장은 대주전자재료고요. 대주전자재료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양극재보다 제조 비중이라든지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음극재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음극재가 사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공급망에 상당한 위기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재만 IRA 법안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음극재도 당연히 IRA 법안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아주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의존도. 그러니까 이 음극재의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 중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한 나머지 9개는 다 이 중국계거든요. 근데 양극재는 안 그렇거든요. 양극재는 상위 1등부터 10등 사이에 에코프로비엠이 있고요. LG화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LNF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위 10개,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유독 음극재에 대한 그 투자도 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음극재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음극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 외에는 사실 음극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들 자체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는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왜냐? 2032년까지 전체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만 얼마냐? 거의 300억 달러예요. 2032년까지. 그럼 연평균 얼마나 성장하냐? 양극재가 지금 성장률이 다소 조금 둔화돼서 한 40%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음극재는 실리콘 음극재는 55% 성장하거든요. 네. 근데 실리콘 음극재가 가격이 비싸다. 근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는 화학이랑 똑같은데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계속 늘어나면 가격이 당연히 비쌀 텐데 지금 이 실리콘 음극재뿐만이 아니고 천연 흑연 음극재, 인조 흑연 음극재도 지금 앞다퉈서 지금 이 중국산을 탈피해서 국산으로 내재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네. 이 천연 흑연, 인조 흑연의 진심인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 음극재에 대한 밸류를 더 받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린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실리콘 음극재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단에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 SKC, 뭐 MK전자,
예, 이런 회사들이 계속 이 20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실리콘 음극재를 안 하는 인조 흑연이랑 천연 흑연을 하는 포스코 퓨처엠조차도 자회사 포스코 실리콘을 통해서 2025년에 우리도 실리콘 음극재 양산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공급이 계속 없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 중국산 음극재를 쓰지 않으려는 국산화 수요가 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양극재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하이니켈 양극재가 네. 지금 96%, 97% 목에 찼잖아요. 그래서 이 양극재의 비중, 그러니까 기존의 흑연에다가 실리콘 음극재를 섞어가지고 음극재 쪽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엄청 좋게 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은 그 실리콘 음극재 첨가한 만큼 양극재를 덜 써도 되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에너지 밀도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 에너지 밀도 올라가는 측면에서도 실리콘 음극재가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고 최근에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돼서 이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충전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르는 건 일종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럼 충방전을 빠르게 하고 충방전의 효율을 좋게 할 수 있는 거는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전기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때 진정한 수혜를 받는 거는 저는 실리콘 음극재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네. 그래도 세계 1위니까 네. 양극재가 많이 빠지면 양극재를 많이 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니켈에서 성능이 네네. 양극재 쪽에서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네. 음극재를 잡아주면 네네. 더 좋은 면이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네. 대표적으로 한번 보자. 그리고 음극재가 계속 지금 충방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충방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방전 관련돼서는 사실 충방전 관련된 테마로 움직이는 회사들보다 충전하는 거에 가장 대장은 SK 시그넷인데 SK 시그넷은 지금 그 코넥스에 상장됐거든요. 그 뭐라 그러지? 유가증권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오히려 충방전이 이슈가 되면 저는 실리콘 음극재가 주목받을 거로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뭐 좀 주목하고 있으시거나 기대하는 그런 네. 2차 전지 섹터의 호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원래는 계속 이슈 도는 거는 4월 달부터 지금 유일하게 지금 그 대형 수주 안 나온 게 에코프로 BM이거든요. 네. 에코프로 BM이 LG 엔솔량 물량이 좀 나올 거다 그 얘기가 계속 있어요. 관계 개선 네, 통해서.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6월 달인데도 지금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가장 좀 대형 수주 단에서 아주 유력으로 좀 예측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 같고, 최근 나온 합작은 이제 그 혼다 합작 있잖아요. 혼다. 네. 혼다랑 LG 엔솔 합작.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올 거는 볼보 합작이 나올 게 있고요. 이것도 아마 LG 엔솔. 삼성 SDI랑 GM에 들어가는 양극재, 요거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100% 다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물량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추가로 또 나올 게 있지 않을까. 어디랑 한다고요? 삼성 SDI랑 GM 이거 5조 두 달인가 세 달 전에 나온 요거 관련돼서 네. 포스코 퓨처엠이 이게 다 싹쓸이 100%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나머지 여분에 대한 게 에코프로미엠이 될지 뭐 코스모 신소재가 될지 그런 측면이 있고, 저는 이제 제일 이제 뭐 한두 달 안으로 만약에 대형 수주가 나오면 에코프로 BM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그 회장 구속이랑 대형 악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코프로는 FTSE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지수 편입 이슈도 있죠. 네. 그 다음에 MSCI 5월 달에 떨어졌지만 8월 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맞아요. 편입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8월 달 편입 뭐 약간 사실화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비해서 그러면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그쵸. 거잖아요. 기관의 패시브 자금이 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 BM은 MSCI랑도 상관이 없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FTSE 지수랑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에코프로 BM은 사실 좋은 뭐 이슈라고 하려면 이제 앞으로 이 대형 수주 이거 나오거나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BM 그게 이슈가 있어요. 이제 기관으로부터 처음에는
5천억 정도 이거 소위 말한 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EB 발행할 때 원래는 더 10% 비싸게 발행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회장 구속 때문에 이게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그 굉장히 그 옛날 소위 말한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하셨던 진대재 과거 삼성전자 사장이셨던 그 스카이레이큐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해서 초대형 이런 그 사모펀드에서 아직 이 에코프로 BM 놓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대형 악재 터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거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과거에 이 조건을 없애가지고 10% 할증되는 걸 없애서 오히려 그 전환사채 주식으로 바꿀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때 그 가액 전환 가액을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전환가액 그 리피싱 조건이 없었는데 리피싱 조건에서 낮춰서라도 주식으로 발행하는 이 전환사채를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아마 이게 5천억 발행이 성공적으로 되면 지금 뭐 말들은 많지만 성공적으로 되면 요거는 에코프로비엠에 5천억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실 에코프로비엠 관련돼서 아직 나오는 이슈는 사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수주 관련돼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포스코 퓨처엠도 추가적으로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건 이제 뭐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은 네. 2차전지 섹터에 있는 호재들이 계속 그래도 나올 수 가능성이 높긴 하네요. 매우 높아요. 네.